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얼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은 1821년 설립되어 전통 있는 언론사로 영국의 정론지 중 가장 많이 구독하는 신문 중 하나입니다. 가디언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정점이던 3월과 4월 수차례에 걸쳐 한국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놀라운 속도의 대처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흥미롭게 바라보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이나 큰 봉쇄 조치 없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디언은 한국의 성공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처음으로 국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도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 요소로 뽑히는 검사 추적 치료로 이어지는 방역 시스템의 근원을 외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역사에서 찾으라는 심도 있는 기사가 올라와 화제입니다. 이 분석 기사에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의 기원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국의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대한 원문을 살려 핵심 부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검사, 추적, 치료라는 널리 찬사를 받는 이 정책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라는 한국인의 기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곡선을 평평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지역에 봉쇄 없이 검사, 추적, 치료하는 정책은 널리 찬사를 받았다. 사스, 메르스 등 과거 전염병을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논평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다른 리더십을 대조하는 등 효과적인 리더십에 포커스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한국 같은 나라들은 더 큰 것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하려는 대중의 의지와 같은 문화적 요인을 지적한다.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성공에 근저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잘 마련된 자금과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기본 인프라가 없었다면 시험, 추적, 치료라는 대책은 지금처럼 유지되거나 확장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리더십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잘 굴러가는 공공서비스가 없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한국의 가장 큰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에 가본 적이 있는가? 그곳은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 시스템은 저렴한 요금과 효율성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그것은 세계 5대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이다. 단연코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15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다. 한국의 병원은 대부분 개인 운영이지만 한국 인구의 97%가 의무적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민영화된 병원과 공공보험 시스템 간의 균형은 쉬운 접근성과 풍부한 자원을 보장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다. 한국은 이것을 어떻게 달성했을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과 달리 복지체제의 구축은 독재 정권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아시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처럼 한국은 성장하는 산업에 필요한 공공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1977년, 비록 이것이 오늘날의 종합건강관리체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만 한국의 최초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1987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복귀는 이러한 국가 주도의 경제 모델과 인프라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국민의 태도였다. 1987년 군사독재 정권이 몰락한 것은 전국적인 항의가 잇따른 결과였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부터 2014년 정부의 여객선 사고 관리 잘못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 시위를 보았다. 전 박 대통령을 대항하기 위해 했던 시위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계속됐고 하루 약 23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기도 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에 육박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투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한국은 시민들의 변화로 정부가 그들의 삶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줄 수밖에 없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는 대중교통, 에너지, 건강관리 분야다.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고 납세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일상적인 서비스들이다.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었던 것이다. 서비스의 질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거의 항상 다가오는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되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시민들의 민감성과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한국 시민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개선된 원동력이 되었다. 그것은 또한 민영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그것은 뿌리 깊은 공동체적 특권의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하에서 서비스가 개선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민간 기업에 판매하는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이러니한 점은 수년 동안 한국인들은 세계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갖는 것이 더 민주적인 것이고 더 서구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은 서부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광범위한 민영화와 아웃소싱에 대해 알지 못했다. 유럽을 혼란에 빠뜨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이 환상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수년 동안 싸워 얻어낸 한국 모델이므로 합당한 결과다. 이게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이 왜 그렇게 잘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어떤 희망에 찬 문화적 이유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5년 전만 해도 대규모 메르스 사태와 함께 다음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했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책임감이 이미 사회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체험이 학습과 적응에 필수적이었나요? 메르스 피해를 본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었어요.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모든 나라들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었죠. 이건 문화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적절한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죠. 다양한 중요성을 가진 리더십, 그리고 모든 노력이 합쳐지면 그것이 역량을 나타내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나는 한국을 방문해서 교육 시스템을 답사하는 교사들의 일원이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대조되는 사회에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더 큰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 공공부문에 있어 자신만 1순위로 생각하지 않는 것, 학급 리더의 주기적 변화 등등이죠. 사회가 그들의 리더들로부터 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전체의 일부가 되기 위해 헌신할 때 그것은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삼성에서 일한 적이 있어.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절제되고 매우 영특한 사람들이야. 나는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모든 스토리를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 문화의 일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마스크를 착용한 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사스 때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지.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시각에서 한국의 대응을 바라보며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